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셰프 강민석 노무사입니다. 늘 이맘때쯤이면 연말정산과 보수총액 신고 등을 진행하시느라 바쁘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 보수총액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를 도와주실 특별한 게스트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급여를 책임져 주고 계신 데이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담 HR 컨설팅에서 경영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데이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데이지님께서 오늘 도와준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든든한 마음인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수총액 신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되며 준비사항이나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나서 실제로 보수총액 신고를 직접 진행해보는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보수총액 신고가 과연 무엇인지 또 대체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란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024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습니다. 한편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신고한 24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정산한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25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 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네, 그 기존의 월 평균 보수로 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 실제 보수와 좀 차이가 있는 경우에 보험료를 정산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월 평균 보수와 실제 지급 보수가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최초 취득 당시 신고된 임금보다 연중에 발생하는 임금 인상, 상여, 추가 근로수당 등 실제 지급 보수가 줄거나 느는 현상이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임금이 인상되면은 보수 총액의 차이가 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더 낸 경우에는 그만큼 받고 네, 덜 낸 경우에는 추가로 내야 되고 네, 이런 맞습니다. 개념이군요. 네. 네. 그렇다면 어떤 사업장이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 모든 사업장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 직장 가입자 자격을 가진 모든 근로자는 필수 신고 대상자입니다. 네. 그러면 심플하게 그냥 전부 다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할 때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나요? 네, 근로자별 보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년도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만 있으면 네, 뭐 보수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수 총액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온라인 신고와 서면 신고가 있고, 신고 기한은 국민건강보험은 3월 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올해부터 건강보험 신고 방식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의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연계되어 자동 처리됩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 총액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간이지급 명세에서 제출이 완료된 사업장은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면 신고는 모든 사업장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서면 신고는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만 가능하며 공단에서 우편으로 사업장에 직접 발송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2024년도에 중도에 퇴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휴직하신 분들은 이 보수 총액에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24년도 중도 퇴사자분들은 상실 신고 후 보험료 정산이 되었으므로 보수총액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휴직자분들은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며
유급 휴직자의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를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무급 휴직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네. 중도 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퇴사 시에 정산하기 때문에 신고 제외 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지만 유급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포함해서 신고를 하고 네, 무급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해서 신고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보수총액 신고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수총액 신고를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좀 보여드릴 텐데요. 보수총액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네, 로그인 하신 후 네.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수총액 신고 한번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나요? 네,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사업장 로그인 후 보수총액 신고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화면 입력 방식과 엑셀 파일 불러오기가 있는데요. 네, 이 사업장은 화면 입력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관리번호, 조회시, 사업장 선택하시고 네,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가 없어도 체크박스에 선택하신 후 접수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업장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아래에 명단이 자동 불러오기가 됐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주민번호와 성명, 입사일 등 근로자 정보를 확인하시고 네. 수정이 필요하실 시에는 수정 작업 후 공단의 새로운 명단을 다운받아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페이지에서 바로 수정은 안 되는 건가요? 네, 이 페이지에서는 수정할 수 없고요. 고용정보 변경 신고서로 수정할 부분을 공단과 협의하여 신고 후에 다시 명단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부가 부호 구분은 해당 사항이 있을 시에만 입력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비워둡니다. 그리고 전보일이나 전출일이 있을 경우는 입사일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있을 시에 입력하시고 연간 보수총액,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보수총액을 각각 입력하시면 됩니다. 산재, 고용, 연간 보수총액 입력.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일용 근로자 보수총액이 있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이 사업장은 일용 근로자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을 시에는 산재보험 연간 보수총액 1년간 일용 근로 내용 신고된 일용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넣으시고 고용보험도 같이 연간 보수 총액을 넣습니다. 여기서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 근로자나 고용 직능만 신고되는 외국인 근로자 부분을 차감하지 않으시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상용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의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이분들도 산재보험만 보수총액 입력합니다. 네. 그리고 미신고된 외국인 근로자 보수총액 산재보험만 보수총액 입력합니다. 이 사업장은 아까 말했듯이 일용 근로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 0을 입력하고 복사 버튼을 누르면 자동 채워지기가 이루어집니다. 네. 자활근로 종사자 및 노조 전임자 보수총액이 있을 시엔 상용 근로자처럼 하단에 명단이 주어지는데요. 이 사업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정산보험료는 2회 분할하여 고지되지만 일시납을 원하실 때는 일시납 신청. 그리고 관합보험료의 충당 부분도 환급을 받지 않으시고 보험료 충당을 원하실 경우 동의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보험료 충당하지 않고 돈으로 받으려고 하면 비동의를 누르면 될까요? 네, 비동의를 누를 시에 환급받으실 계좌를 등록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시 저장, 신고자료 검증 이상이 없으시면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자료 검증 시 노란색 오류가 나타나면 접수 가능한 오류이고 빨간색 오류가 나타날 경우 접수 불가하니 반드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네. 그럼 접수까지 하게 되면 보수총액 신고는 완료가 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보수총액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함께 신고 절차도 해보았는데요. 뭐 간단한 내용일 수는 있지만, 처음 하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면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시가 있기 때문에 보시고 차근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많은 도움을 주신 데이지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